자, 오늘도 온라인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저희가 미덥데이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창업 유망팀 300 참여팀들도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네, 들어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창업 유망팀 300 온라인 미덥 라이브 진행을 맡은 오늘 아나운서 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덥 라이브 2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마 이분을 아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소개해 드릴게요. 메시업 엔젤스의 최윤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시어밴드 최윤경입니다. 네, 기업가 정신 재단에 제가 낚여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오늘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이제 온라인 방송이 될 것 같으니까 궁금한 점 많이 질문해 주세요. 왜 낚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원래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절대 카메라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데 네.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네요. 네. 정신 차리니까 이곳에 와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오신 만큼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바로바로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또 그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메시업 엔젤스라고 네. IT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최대 3억까지 투자하는데 주로 투자하는 라운드는 1, 2억 정도 시드 라운드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법인 설립 이전부터 그 초기 1년 미만 기업에 가장 많이 활발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할 때 정말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도움을 좀 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작을 함께하는 시작을 함께하는 네. 메시업이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업이 조금 저는 궁금해지는데 이거를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메시업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이 원래 네.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CTO 출신이신데 이제 네. 회사를 나오시면서 좀 후배 기업가들을 양성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메시업 엔젤스를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그 저희 회사와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와 그 후배 기업 간의 네트워크까지 모두 메시업해서 같이 성장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같이 좀 끌고 가면서 우리도 너도 나도 다 같이 성장을 하자라는 그렇죠. 뜻으로 좀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한 가지를 성장시키는 게 요즘에 그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모두를 함께 끌고 가고 다 같이 성공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일을 또 메시업 엔젤스가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저희 미덥 라이브 2회에서는 주제가 있습니다. 학생 창업 이건 알고 성장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뭐 창업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보고 계시겠죠. 이 창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이제 막 시작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모두가 성공을 꿈꾸고 대박을 꿈꾸기는 하지만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고비고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좀 아프기는 하지만 실패를 겪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 성공에 있어서 아마 그 기준이 각자마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성공에 있어서 기준을 좀 잡아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객을 빠르게 분석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빠르게 실행하는 그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인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은 많은 고비가 와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마다 좀 잘 대처하는 위기 대처 능력 이거를 잘 가져간다면 끈기 있게 사업을 한다면 언젠가는 성공의 기회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저도 좀 봤는데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동일하게 좀 같은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좀. 그죠. 네네. 네. 본인의 사업의 유저가 되는 핵심 고객의 마음을 가장 잘 파악하고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메시업 엔젤스에 관련돼서 통계를 제가 조금 봤었는데 보니까 투자 기업 중에서 설립 3년 미만인 기업이 무려 98%나 된다라고 나와 있고 이 중에서 또 1년 미만인 회사가 70%로 나와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좀 위험을 감수하고 베팅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대표님의 피셜로는 네. 포커 게임 같다고 카드 4장 중에 한 장만 보고 베팅하는 기분이라고 늘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희망이 가득하고 즐거운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할 당시에는 정말 여기가 엄청나게 큰 플랫폼을 성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약간 설레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또 모험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죠. 미지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또 그 안에 펼쳐진 리스크도 있는데 더 얻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크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투자를 결정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는 있으실까요? 네, 뭐 모두들 늘 듣겠지만 네. 역시 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표의 음? 매력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표의 사업을 매력도. 하다 보면 투자를 받을 때도 투자자를 꼬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주요 인력을 데리고 올 때도 또 사람을 꼬셔야 하고 그래서 대표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멤버들을 채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의 매력도도 중요하고 그다음 결국은 사람이 있는 거네요. 네. 사람이 사람으로 그걸 중요하다. 채워나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첫째도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둘째도 사람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팀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이 팀과 관련돼서는 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죠. 네네네. 무엇보다도 팀이 네. 중요하고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아까 제가 빠른 실행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고객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멤버가 갖춰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이 사람에게는 또 없는 부분은 또 다른 사람이 채워주면서 이 팀이 같이 좀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댓글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 창업으로 시드머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많은 정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아요. 많은 부분들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사님께 여쭤보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제가 좀 긴 글인데 가려져서 좀 보이지 않는데 메시업 엔젤스의 포트폴리오 보면 대부분 플랫폼이나 IT 쪽인데 의외로 제조업 스타트업도 투자해서 놀랐습니다. 네. 주로 투자하는 분야 이외 투자를 결정한 이유와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그죠. 제조업에 좋아요. 네네. 일부 하긴 했는데 그 네. 대표님이 그 아이템에 엄청 미쳐 있었어요. 내가 그 네. 저희가 매트리스를 네네. 제조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네. 대표님이 이 매트리스의 제조에 빠져가지고 아. 온갖 그 화학 물질을 다 섞어서 어떤 매트리스가 가장 편한가? 편안한가? 편안한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런데 좀 열정에 반해서 투자한 케이스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기도 해서 저희한테는 뭐 제조에도 해봤고 다양한 분야에 했습니다. 어떤 분야들을 좀 투자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좀 궁금해지니까. 그 오늘 상품으로서는 팜스킨 네네네. 맞아요. 네. 원료 개발하는 게 주요 회사인데 네. 그런 회사도 했고 그리고 근데 완전히 제조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그런 쪽이고 아니면 뭐 불량품 광학 센서로 불량품 검사해주는 그런 네. 쪽도 했고 네. 상당히 좀 다양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는 정말. 저희는 바이오 빼고는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좀 선택할 때마다 그러면 많이 결정되는 게 대표님의 관심 여부가 좀 많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대표님의 관심 여부라기보다 그냥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명이 네. 거기에 꼽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머지 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 자기 편으로 가져오는 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제가 양자택일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꼭 세상에는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보면은 네. A 아니면 B 이런 질문들인데 제가 한번 좀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냥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피드백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로 좀 사용하시면서 잘 귀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갈게요. 첫 번째 질문. 자, 오랫동안 함께해서 팀워크가 탄탄하지만 엣지는 약간 부족한 A팀. 여기가 있고요. 또 신생팀이라서 의견 충돌이 심하지만 엣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B팀. A와 B팀 둘이 있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팀이 조금 더 끌리실까요? 당연히 A팀이고요. 어, 이건 앞에 네. 말해준 실행력과 끈기에 네. 모두 부합하는 게 A팀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리고 조금 더, 네. B팀의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의견 충돌이 심해서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의견 충돌이 심한 거는 좀 예를 들면 그 학생팀은 네. 초기에 보면 그 5명 예를 들어 5명의 팀이라고 하면 5명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멋진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다 보면 네. 아이디어 회의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 아이디어 이 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애를 리더로 세운 다음에 나머지 팀원들이 그 실행력을 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거 받쳐주는 것. 네네, 받쳐주는 그게 더 훨씬 낫다라는 네, 그게 말씀이신 중요한 거죠.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팀워크 탄탄한 팀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매력도가 너무 돋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차라리 그냥 좀 더 팀워크가 탄탄하고 서로를 받쳐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엣지는 실제 사업을 네. 하다 보면은 네.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될 때도 있어요. 고객 피드백을 잘 받다 보면 충분히 발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실제 사례로 이런 팀들을 좀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저희는 투자하고 나서 아직 폐업을 한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저희가 100여 개 넘게 투자를 했는데 네. 실제 폐업은 10팀도 안 돼요. 다들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런 팀들 대부분을 보면 팀워크 좀 탄탄하게 잘 가져간 팀들이 대부분 살아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이 좀 이러한 팀워크가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좋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리더십이 뛰어난 팀장이 이끌고 나머지 팀들은 서포트해주는 A팀이 있는 반면에 또 B팀은 리더 없이 모두 수평 구조로 일하는 B팀이다. 이 B팀도 좋을 것 같은데 리더 없이 뭔가 평등하고 모두가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고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앞에 네네. 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A팀. A팀. 초기에는 A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네. 초기에는 좀 빠르게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 회의만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건 정말 시간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가 방향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맞게 업무를 분장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회사가 커져서 30명에서 뭐 50명 단위 이렇게 네. 수십 명 단위의 회사로 가게 되면은 이제 수평 구조로 뭐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은 더 띄워주고 이런 쪽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결국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좀 자리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업무 좀 분장을 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끌고 가줘야 된다. 네네,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댓글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많은 의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네. 조금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학 저 긴 글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대학생 2학년, 3학년들로 이루어져서 전문 지식이 경력직 대비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스타트업 예비 창업팀입니다. 현재 여러 공모전에 지원하면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업팀의 역량이 투자에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 서비스 타겟 고객층인 대학생에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대부분의 대학생 팀들이 가장 갖고 있는 문제가 네. 이런 공모전 같은
같은 걸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어디에 네. 뭐 상을 타기 위해 아니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음.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간단하게 내가 하고 싶은 뭐 사업에 뭐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던지 네. 아니면 뭐 페이스북을 하나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해보던지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을 시켜서 뭔가를 해보던지 이렇게 가볍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서 네.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게 반응이 좋은지를 해보는 게 일단 실행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좀 피드백을 좀 봐야 되겠네요. 내가 이것도 시도를 해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네네. 이것도 시도를 해보고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이런 부분에 좀 피드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밑에 댓글도 조금 더 볼까요? 네.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네. 떠오르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선택사항과 관련돼서 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아예 회의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기획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아이템을 이거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거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충돌들은 최대한 줄이는 게. 줄이고 네. 일단 조금이라도 네.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현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인수인계 안 되고 팀 분열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리더가 빠지면 거의 회사가 망하는 수준이죠. 네, 이것도 저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서 조금이라도 반응이 보이고 재미난 결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네. 빠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뭔가 더 해보고 싶고 그렇죠. 이것도 더 붙여보고 싶고 더 키워보고 싶고 이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좀 저는 고민이 되던데. 자, 대박 아이템을 갖고 있어서 여러 투자자들이 탐내는 A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은 중박. 그런데 우리 회사의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B팀이 있습니다. 자, A팀과 B팀 두구두구두구두구 선택하시자면? 이거 무조건 A팀입니다. 무조건 A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는 네. 연애와 같아요. 연애.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그리고 VC들도 상당히 좀 정열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욕심들을 다 마음에 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네, 인기가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방금 그 창업 투자에 있어서 연애와 같다라는 말을 한마디 하신 게 지금 앞에 했었던 말들이 다 빼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매력을 어필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어떻게든 팀원들과 함께 좀 커버를 하고 또 좋은 역량을 보여주면서도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좀 탐낼 수 있을 만하게 눈을 그죠. 좀 어떻게 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창업은 연애와 같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글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댓글창에서 네.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 맞다. VC들과 솔직하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아이템보다는 대표자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생각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죠. 초기에는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진짜요? 왜냐면 왜요?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너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사업을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는 10번 이상 본 아이템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 비슷비슷이라고 네, 해야 되나? 생각이 생각 외로. 왜냐면 인구가 지금 몇 천만 명인데 그쵸. 비슷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아이템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럴 경우가 많아서 아까 말한 실행력으로 개발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중요하죠. 끈기 있게 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그 선장이 중요합니다. 네, 선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A와 B, 이 극단적인 좀 선택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초기 창업을 하실 때 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가 그런 역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창업 성공을 위해서 팀
이 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팀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팀이 여럿일 경우에는 또 어떤 부분이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러한 부분도 궁금한데 팀과 관련돼서 그 이외의 것들 좀 풀어주실 게 있으시면 오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학생 창업 팀들에게 좀 더 해주고 싶은 말은 꿈을 네. 크게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꿈의 크기가 결국은 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부분은 학생 창업 팀들은 특정한 기능만을 보고 창업할 때가 많아요. 이런 기능이 필요해서 이걸 창업하고 싶어요라고 네. 접근하는 쪽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플랫폼적인 관점에서 이 기능을 발전시키면 이런 게 따라올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완전 획기적으로 바꾸는 뭔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이러한 꿈의 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좀 전환을 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네. 대신에 뭐 기업가정신재단 같은 뭐 회사도 있고 네. 회사라고 해도 되나요? 네. 그것도 있고 해서 네. 그런 데서 다양한 투자사나 뭐 멘토링을 받다 보면은 그런 그 의견을 줄 때가 있어요. 이 아이템이 괜찮다. 이런 쪽으로 성장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라고 의견을 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은 뭐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주는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주는지를 좀 수렴을 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업을 보도록 이해하도록 좀 애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시야를 조금 더 트이는 방법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근데 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면서 좀 이거를 늘려나가야 되겠죠. 이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으니까. 그죠. 네. 꿈은 근데 상상은 네. 얼마든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더 멋지고 행복하게 다 잘 될 거라는 생각 하에 계속 더 꼬리를 물면서 상상을 하다 보면은 네. 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이 아이디어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마니아층만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게 마니아층만 좋아하는 서비스를 개발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투자를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니아층보다는 좀 더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마니아층이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또 좀 다를 것 같긴 얘기가 한데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돈을 많이 쓰는 마니아층을 갖고 있는 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근데 꼭 사업이 성공하는 거에 있어서 투자를 받는 것만이 또 성공하는 길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어느 방향을 택하느냐는 뭐 각자 본인이 팀에서 선택하는 부분이긴 한데 좀 이것도 갑자기 질문.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네. 처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중성이 있는 것과 마니아층이 있는 것. 마니아층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돈을 많이 쓰는 마니아층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선택하는 게 처음 출발할 때는 조금 더 좋지 개인적인 견해가 괜찮아요. 생각하시기에. 마니아층이 쓰지만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면 정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고. 2층만 잘 공략하면은 대중한테도 인기를 끌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서비스도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쪽으로 성장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좀 고민과 좀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이 많이 들어오네요.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네, 해볼까요? 어떻게 더 하면은 학생 창업팀은 주로 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통해서 만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다 만나요. 뭐 창업지원단도 만나고 그리고 뭐 심사를 다니다가 발굴하기도 하고 사실 근데 성공 확률이 높은 거는 주변에 그래도 학생 기업가들이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네. 그 기업가들한테 뭐 투자자 소개를 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배님이나 뭐 후배가 투자를 받았어도 뭐 그럴 수는 있고요. 이미 투자받은 회사의 대표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받은 회사에게 투자를 다시 소개를 부탁하는 대부분 것이. 학교에 한 명씩들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선배님께 부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대표자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획한 후에 창업을 하였을 때 기술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CTO가 갑자기 돌연 팀에서 나가게 되면 대표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대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실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CTO를 가장 끈끈한 사람 중에 한 명을 구해두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뭐 네. 어릴 때 초중고 중에 뭐 친구다. 저희 선호하는 팀은 뭐 초중고등학교 같이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완전 네. 친한 친구예요. 이런 팀을 사실 선호하긴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근데 개발자를 한 명이라고 옵션을 두지 말고 늘 개발자는 충원해야 되는 생각으로 후보를 계속 알아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님께서 보셨던 이 팀들 중에서 그럼 기억에 남거나 이 팀은 좀 매력적이었다. 이 팀만큼의 구성이 좀 잘 돼 있고 이상적이다라고 생각되었던 팀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뭐 서비스 초기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뭐 개발이나 디자인, 기획, 뭐 마케팅 이런 인력을 갖추고 있는 팀? 네. 네. 그런 팀이 좀 또 아무래도- 기억에 남고 괜찮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순서 넘어가고 또 질문 그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창업에 이것은 정답이다 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다. 조금 더 최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방향들은 지금 좀 잡아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오답을 우리가 좀 알고 피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창업할 때 흔히 실수들 하는 것 이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네. 주제는 학생 창업이니까 학생 네. 창업을 좀 더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교과 과정이 그렇다 보니까 늘 어디 시험에서 인정받고 통과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공모전만 나가는 팀들이 있어요.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그냥 같은 사업 계획서로 이 공모전, 저 공모전, 저 대회를 나가서 도장만 찍는 회사.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보면 한 페이지가 다 수상 내역밖에 없는 그런 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투자자는 수상 어디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봐요. 대신에 뭐 거기서 지원금을 주거나 해서 그걸로 사업에 보탬이 됐다면은 당연히 좋은 건데 그냥 도장을 찍기 위해서 대회를 나가는 거는 저는 비추를 하고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은 상을 타다 보면은 그 사업의 본질보다 내가 멋져 보이는 거에 더 익숙해져 있을 도취돼요? 때가 있어요. 네, 나 이제 이런 다 나는 뭐 다 인정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도취될 때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서비스에 쓰는 고객이 나를 알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기본적인 그 첫 번째 마인드를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 창업을 하기 위해 내가 왜 시작했는지 그죠, 그리고 그죠. 잘 되더라도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창업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실패를 하면서 그냥 성공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실패가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는데 그냥 네. 실패한다고 해서 좋은 경험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런 점을 개선해서 창업을 해야겠다. 뭐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뭐 좋은 실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나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한 거네요, 결국은요. 네. 뭐 이와 관련돼서도 더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실 것도 있을까요? 실패 꼭 말고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는 게 그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도를 좀 해보는 것이 네. 중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창업에 직접 투자하신 이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어 변제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투자 분야가 좀 다양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다양한 분야에도 투자를 했다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패션, 뷰티, 뭐 AI, 라이프스타일, 푸드테크, 핀테크 아까는 제조업도 이야기를 좀 하셨었고 제조업도 네. 분명히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투자를 좀 안 하시는 분야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간략하게 뭐 대표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이야기를 하셨다 뭐 투자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투자를 결정할 때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듣는 분들도 좀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저희는 초기 투자자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볼 수 있는 게 팀 말고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팀이 이 아이템을 잘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미팅 과정을 거치고 투자 결정을 하는데 다른 데처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내부 인원들이 함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를 해서 만약에 아까 제가 어느 분이 꼽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꼽힌 그 분과 함께 창업팀이 나머지 분들을 열심히 설득시키면은 투자를
투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보통은 한 3번에서 5번 사이의 미팅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창업 유망팀 300 출신에서도 창업으로 이 투자 신사례가 오늘 계속 저희가 상품권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팜스킨이 되고 있는데 팜스킨 같은 경우에도 이 메시어벤져스에서 시드 투자를 받고 그러면 이제 성공으로 좀 이어진 사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과정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팜스킨이 저희 네.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네. 그 데모데이에서 보고 흥미를 가져서 지원한 팀인데 네. 처음에 대표님 IR을 듣고 저희가 다 반했어요. 그게 뭐 대표님이 사실 말을 잘하시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말을 좀 네. 못하세요. 근데 그래요? 약간 그 말상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아, 그리고 팜스킨이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버려지는 초유를 가공해서 우리 화장품으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쓰레기도 줄여주면서 또 저희에게 유용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회사였거든요. 그런 네. 의미도 좋았고 해서 제가 너무 투자가 하고 싶어서 장문의 메일도 써서 보내드렸어요? 저희한테 투자 받아달라고 보내기도 하고 오.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뭐 어떻게 잘 돼가지고 저희 바로 다음 라운드에 큰 금액으로 또 투자를 받았죠. 네. 그러면 사실 이 올해는 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트렌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죠. 투자와 관련돼서도 투자도 동일한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투자도 늘 유행이 있어서 요즘에 네. 언택트 비즈니스가 엄청 유행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네네. 정부에서도 이 투자를 받으려면 좀 본 그 투자 업계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그 투자 회사도 펀드를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펀드의 금액 중에 일부가 그 모태 펀드에서 지원이 돼요. 네. 그러니까 모태 펀드가 지원할 때 분야를 정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또 언택트 관련 비즈니스에 투자를 많이 비중을 높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도 되고 해서 그 모태 펀드가 어떤 기준으로 펀드를 지원해주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네, 투자 받는데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흐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 정리를 좀 해주고 계시니까요. 잘 메모하시면서 진짜 이 창업은 그 트렌드와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민감하고 좀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죠. 드는데. 근데 네. 뭐 꼭 트렌드에 잘 맞는 사업만이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네. 코로나를 생각하지도 못했 맞아요. 코로나 생각하지 않고 설계했던 비즈니스가 코로나로 잘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시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운드짐이라고 네. 그 소리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플랫폼에 하나 투자를 했어요. 네. 저는 그 코로나라는 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운동에 전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네.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실제로 터지면서 대부분이 운동 헬스장 이런 데를 가지를 못하면서 못하니까. 사운드짐의 유저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런 케이스가 있죠. 다음에 또 학생 창업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부분에 투자하셨었는지 그리고 그 투자를 결정할 때 아까도 동일하게 좀 뭐 팜스킨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었지만 또 이목을 끌만한 부분들이 있었었는지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제가 맡은 팀 중에 얘기를 저희도 투자하고 나서 담당이 다 달라가지고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 학생 창업팀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네. YP랩스라고 커넥팅이라고 소셜 대화 상대를 찾아주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네. 거기 처음에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대표님의 비전이 그 요즘 세대들은 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된 케이스가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투자한 그 비브리지라고 슬리드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팀에 하나 투자를 했는데 네. 그 팀은 이렇게 유튜브나 뭐 다양한 온라인 강좌 사이트에서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뭐 캡처하고 메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틸리티 솔루션에도 하나 투자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지는 꽤 됐는데 상상텃밭이라고 스마트팜을 하는 회사에도 하나 투자를 했어요. 네. 그 팀은 열심히 상추 뭐 이런 키우는 걸 연구를 하다가 네. 최근에 안동시랑
협약을 해서 음. 그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는 쪽으로 피봇을 해서 지금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조금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상추를 키우시고 할 때는 저희가 투자한 지도 꽤 됐고, 이제 네. 기술 개발하는데 좀 시간도 좀 소요되고 했고 해가지고, 네. 언제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운이 좋게도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아. 네, 열심히 지금 대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투자하고 싶었는데 뭐 투자를 못했던 이런 데는 없을까요? 이거 좀 네, 괜찮았다 싶었는데 좀 아쉽게 못하거나? 학생 창업팀 중에 좀 예를 네. 들면, 제가 메스프레소라고 네네. 교육 회사 최근에 투자 크게 받은 교육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학생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카페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되기도 했고 그 네. 플랫폼 자체에 공감을 잘 못해서 그냥 학생 창업팀이니까 어떻게든 으쌰으쌰 해서 해보라고 네. 멘토링을 해줬었는데, 그 네. 팀이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엄청나게 큰 투자도 받고 아, 글로벌 진짜요?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네. 좀 잘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근데 그 팀이 정말 그때 마음에 들긴 했거든요. 네. 정말 끈끈해 보였고 뭐라도 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때 저도 사실 좀 경력이 지금처럼 되지도 않고 해서 그런 놓친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네. 정육각이라든지 정육가? 정육각이라고 그 돼지고기를 유통 과정을 줄여서 신선하고 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는 플랫폼인데, 거기도 이제 대표님이 진짜 그 고기를 몇 톤을 막 먹으면서 가장 좋은 고기의 맛이 뭔지 연구했다고 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거의 대표님이 다른 데서 투자를 하셔서 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네. 잘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또 메시어벤져스 지금 최윤경 이사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그 투자 좀 아쉬웠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 투자와 관련돼서 메시어벤져스가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메시어벤져스가 뭐 친정 같다, 우리 집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좀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네. 투자하면 담당 파트너와 심사역을 팀에 붙여요. 아, 그래서 네.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한다기보다 대표님과 소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를 늘 듣고 거기에 맞는 일을 좀 연결해 주는 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현업에 너무 몰입을 해서 네. 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듣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채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힘들 때 제일 먼저 연락 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힘들 때 의지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는 맞아요. 이 세계가 나 네. 혼자 나와서 이 세상에서 홀로 싸워 나가야 되는 건데. 이름도 몰라주고 맞아요.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네. 막 주변에서 그런 소리나 듣고 네. 하니까 늘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친정 같은 곳이 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투자를 받는 것도 어렵기는 한데, 후속,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뭐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회사가 지표가 잘 성장하면은 쉽습니다. 월 20-30%씩 성장을 하면은 네. 무조건 투자 잘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대부분이 투자 받으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생각해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투자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지표가 이런 느낌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것만 하면은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은데 네, 네. 이걸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요 라고 저희한테 접근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라고 접근을 하면은 아무래도 어렵네요. 네, 쉽지 않죠. 난감하겠네요. 네, 그건 대출을 받는 게 더 사실 좋고, 그게 네. 대출이 훨씬 절차도 간편해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정말 다음 스텝을 성장하고 싶은데 이 투자금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럴 때 투자를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좀 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IR 과정에서도 네.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초기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에서 메시어벤져스로부터 72%가 그러니까 후속 투자를 지금
성공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받았는데 그러면 이 받았던 기업들은 어떤 부분들이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제 매출과 관련돼서 그죠, 있겠지는 그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눈여겨서 이러한 후속 투자가 좀 이어졌는지 그런 공통점들을 좀 나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의 믿음하고 신념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 업이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생각한다. 성공한다. 약간 그런 믿음을 투자자한테 충분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고객을 끊임없이 분석하는데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데이터와 지표를 보면서 이런 다양한 부분을 테스트해보면서 여기서 고객이 반응하네? 이런 부분에서 하네? 이런 거를 좀 데이터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좀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후속 투자 유치할 때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해요. 네. 초기 투자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평소에 지표 관리를 잘 해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표 관리 중요하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시면서 어필을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 창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부분을 내가 이건 좀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 너네 이거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 학생 창업 네. 보면 공모전을 많이 나가서 그런지 네. 말이 약간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뭐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좀 키워드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계속 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네. 얘기가 계속 언급되는 거죠. 네. 대외나 외부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최대한 버리시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그 고객이 많아지면은 투자자도 네. 좋아하고요. 네. 먼저 연락이 옵니다. 너네한테 우리가 투자하고 싶다. 고객이 인정하는 서비스는 네, 그게 중요하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아도 욕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대회나 이런 데에서도 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대회를 준비하면서 뭐 얻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하루가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그것보다는 좀 더 서비스에 신경을 쓰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못해 설문이라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거나 네. 이러한 피드백들, 실질적인 그 고객들의 니즈 사항들 이런 것들을 네. 취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련해서 뭐 기능이라도 하나 더 개발해서 아니면 뭐 페이지 디자인이라도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네. 이런 다양한 거를 현업에 관련된 일을 해보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화 Q&A 시간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을 수도 있겠지만 걸러야 할 투자자도 있을까요? 정성용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초기 투자인데 지분 15% 이상 달라는 곳들은 일단 걸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은 거는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해주고 같이 미팅할 때 대화할수록 나의 아이디어도 샘솟고 더 큰 기업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네. 그런 회사를 선택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초기 투자사 중에서 좀 이미 스타트업 경험이 있으셔서 창업 네.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생태계에 기여하고 싶다고 좋은 의미로 투자를 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좋은 의미로 투자하는 곳을 좀 찾아서 투자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약서 악성 조항 같은 건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악성 조항 많은 투자사는 웬만하면 그냥 안 받는 게 낫다. 초기에는 특히나 차라리. 왜냐하면 초기에 악성 조항으로 계약을 받아 놓기 시작하면 뒤에 투자사들이 난감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걸러야 할 부분들 걸러주셨습니다. 지금 메모하셨죠? 잘 적어두시고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정표님. 자, 수익 모델은 부족한 상태로 서비스를 발전시켜서 고객을 많이 모은다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객을 많이 네. 모을 수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고객 많이 모아서 안 될 건 없고요. 그 네. 안에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든 찾아나가면 되고요. 근데 얼마나 투자금을 얼마나 받고 어느 단계에 받느냐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초기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고객을 많이 모은다는 전략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욕심은 또 엄청 많아서 네. 우리 회사의 가치는 높게 받고 투자금도 많이 받고 싶은데 수익 모델을 못 찾겠어요 라고 투자사를 찾아가게 되면 아마 그런 백방 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단계에 맞는 투자사를 찾아간다면은
네, 그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신 전정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답변 또 최윤경 이사님께서 함께 좀 해주셨습니다. 홍민종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창업팀입니다. 저는 공대생이라 제품 개발과 테스트 등 기능에 관련된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마케팅 쪽으로는 주변의 조언을 구해도 막상 하려고 하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에 약하다 보니 벽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케팅 측면으로 하실 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 측면. 네, 일단은 네. 우리 제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면은 마케팅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네. 개발 중이라면 그 각 센터나 뭐 기업가 센터도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곳들에게 요청을 해서 뭐 VC 미팅을 주선을 하거나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케팅을 지금부터 일단 제품이 나와야지 마케팅을 할 수 네, 있는데 네. 어떤 단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네. 네네네. 빅맥 최대 세계님께서 주신 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매출이나 트랙션이 아직 없는 초기 스타트업인 경우 VC 입장에서 어떻게 그 스타트업의 밸류를 평가하는지 전문가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거 많이 우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팜스킨 드리고 갈까요? 좋아요. 이분 빅맥 최대 세계 아이디 가지신 네. 분께서는 댓글창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팜스킨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고요. 답변 이어가도록 하죠. 밸류는 네. 보통 그 각 투자사마다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요. 그 받고 싶은 투자사의 기준으로 먼저 제안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부터 내가 밸류랑 금액을 딱 고정을 시켜 놓기보다는 다양한 곳과 미팅을 해보면서 이렇게 떠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회사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합당한 밸류가 이제 나오면 선이 나오면 네, 선이 나오면 그 안에서 이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밸류를 정하고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우리한테 필요한 금액을 먼저 생각하고 이 금액을 투자할 수 만한 투자사를 찾아가서 이 금액 정도 받고 싶은데 우리 밸류는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를 오히려 역으로 질문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좀 선을 좀 만들어 주시고 가이드라인은 좀 만들어 주시는 네,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도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윤이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재학생 창업팀은 많이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학생 창업팀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차이가 많이 재학생, 있어요? 이 휴학을 휴학하지 않은 창업팀을 얘기하는 건지. 네. 아마도 재학생 창업팀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직장인 창업을 하려면 이 사람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내가 이 사람의 기본 급여 받던 원래 것. 받던 급여부터 해서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학생 창업팀의 경우에는 진짜 열정과 그리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네.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창업이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제한이 있다고는 딱히 생각을 하지 않아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분 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면 매출 등 정량적 성과를 내기가 다소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 경우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와 최종 결과, 비전에 대한 팀의 확신 등을 강조하여 투자자를 설득하라고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길 추천하시나요? 그렇죠. 이분 좀 질문 괜찮은 것 같죠? 네.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여주죠? 이분 EVA 차라고 해야 되나요? 에바차라고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댓글로 아이디 이메일 주소 일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길 좀 추천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회적 네. 가치, 소셜에 투자하는 투자들이 있어요. 그 투자사를 알아보고 그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보고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내가 회사를 성장시키려면 당연히 돈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가치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수익은 꼭 창출이 가져가야 돼야 된다. 하는 요소가 네. 아닌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너무 수익을 버리면 등하시하면. 투자 받기도 쉽지 않고요. 임팩트나 소셜 투자하는 곳들도 대부분 돈을 벌지만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지 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투자업이라는 본질 자체가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이제 투자금을 준 분들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 게 본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의미 안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과 관련돼서 너무 등한시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네네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 다음 분도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님께서 주셨는데요. 데이터나 지표를 정량화시켜서 투자자에게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이러한 부분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혹시 접근 방법이나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아까 지금 일단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 그러면 인터넷에 조금만 서치를 해보시면 네. 그 어떤 데이터들을 주로 뽑으면 좋을지가 나오나요? 나오거든요. 혹시 안 나오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자기 회사에 맞게 좀 이런 지표를 잘 체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지표를 좀 엑셀 파일로 해서 네. 일 단위로 이렇게 꾸준히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투자에도 유행이 있다고 하셨는데 투자를 하실 때 해당 사업을 몇 년 내다보고 투자하시나요? 투자에도 유행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정해놓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유행이 있다기보다 네. 그 시점에 그 흐름에서 가장 공감이 많은 서비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초기 투자다 보니까 네.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지켜본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까지도 또 보시면서 투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것도 좀 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진심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냥 투자금을 원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이 사업을 하려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그냥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죠. 파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맞아요. 아무리 잘 속였다 생각하지만 미팅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진심이 느껴지는 미팅이 있고요. 대표님이 막 아이템을 얘기할 때 너무 막 신나서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막 신이 나서 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즐기는 사람 못 이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 티가 날 거예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직 이제 학생 창업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이제 많은 이제 세월을 겪으신 분들과 많은 분들을 만나보신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보이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을 저도 좀 같이 숟가락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브론즈 노래방이라고 하셨는데 초기 가격 설정할 때 비싸게 팔아야 하는가 싸게 팔아야 하는가 초기 가격 설정. 그러면 초기 가격 설정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법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초기 가격 설정에 네. 보통은 정가를 좀 높게 잡고 할인을 때려서 그 가격을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네. 예를 들면 5만 원을 정해놓고 네. 뭐 50% 할인해서 25,000원에 팔아보고 네. 뭐 60% 할인해서 더 싸게도 팔아보고 좀 더 비싸게도 팔아보고 해서 그 가장 잘 팔리는 가격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리서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좀 부지런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비슷한 제품들 찾아서 네. 그거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하는 게 좋기도 하겠죠. 네. 또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 있을까요? 이사님 보시기에. 실적을 크게 네. 중요하게 보시지 않나요? 이미 매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윤희님께서 어떤 서비스인가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커머스라고 하면은 매출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이 잘 팔리는지가 중요한 비즈니스긴 해서
근데 만약에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소셜 뭐 여러 가지 분야로는 지금 초기 투자하기에는 매출을 보기 어려운 회사들이 많아서 저희는 매출 나고 있는 회사가 저희가 투자하는 시점에는 그렇게 많지 않긴 해요. 네. 또 다음 질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투자하실 때 IR 자료 이게 실망하신 경험 있으시냐고 물어보는데 IR 자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보자마자 오 한눈에 반한 창업팀 있으신가요? 그 팀은 쭉 성장했나요? 아니면 실망한 경험도 있으신가요? 김세영님께서 보내주셨고 아까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했었었죠. 눈에 들어왔었던 그 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R 자료 볼 때 네. 오했던 이렇게 딱 눈이 갔었던 그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던 분야에 사실 가장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반응이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쭉 넘겼을 때 거의 끝에 팀 소개가 있거든요. 네. 팀 소개 왜요? 팀 소개가 팀이 잘 돼 있는 팀이어서 사실 IR 자료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IR 자료는 좀 부족하더라도 팀이 잘 짜져 있으면은 팀이 잘 짜져 있는 거는 어떻게 느껴져요? 아까 그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멤버가 딱 갖춰져 네. 있을 때 IR보다는 오히려 좀 팀의 구성이 얼마나 알찬지 알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이 갈 수 있다라는 네네. 좀 이야기. 사업 결서가 별로여도 네. 팀이 정말 괜찮다면 만나볼 때가 많아요. 거의 꼭 만나보는 것 같아요. 네. 뽀삐 할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혹시 사회과학 계열 학생이 바이오 쪽을 기술은 특허로 확보하고 외주 맡겨서 진행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전한 팀으로 보더라고요. 시드 투자가 이뤄져야 이공계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드 투자부터 막히더라고요. 보통 전문성 결여라고 보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피칭이나 질의응답 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저거를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멤버를 어떻게든 구하시는 게 차라리 훨씬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네. 그 기술로 하려는 사업인데 그 기술을 개발하려는 핵심 개발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핵심 개발자를 구하고 펀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유리하게 펀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문수님께서 저는 여러 차례 창업을 경험했고 여러 투자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람을 본다고 표현하시는데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사람은 무엇일까요? 통상 투자에 이를 때까지 몇 개월은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좀 언급하셨죠.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이 중요한 게 네. 매력적인 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 팀을 갖추기 위해서 대표의 숨은 능력이라고 하면 이 비전을 가지고 이 팀원들을 설득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의 사실 매력도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좀 더 일단 각 투자사마다 선호하는 투자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기사만 조금 검색해 보시면 네. 이 투자사는 주로 이러이러한 이런 회사들을 데를 투자한다. 이런 거에 맞는 네. 핏이 맞는 그 심사역을 먼저 찾아가서 네. 본인의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설명하실 때 이제 좀 더 열정이 가득하고 진심이 가득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고 네. 또 저는 사실 좋은 케이스는 그 얘기를 하다가 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너무 합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능 출시하면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신나게 얘기를 하고 끝날 때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럴 때가 좀 좋긴 한데 이거를 뭘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조금은 네.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게 사실 이렇다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죠. 보시면서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뭐 아까 연애와 좀 관련해 짓는다면 뭐 연애할 때 이상형이 다 다른데 네. 그렇죠.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투자사를 찾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충분한 좀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질문 뒤에 조금 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투자할 때 몇 개월이나 맞아요. 몇 개월을 생각하시는지.
시작하면 좋을까? 보통 저희 6개월 정도는 보라고 말씀 기본인가요? 반년 기본. 네, 근데 잘 된다 그러면 요즘에는 한 달 안에도 투자가 될 때가 있고요. 네. 오히려 저는 2, 3달로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한 템포 쉬고 좀 서비스에 집중해서 지표를 다시 개발한 다음에 다시 투자 라운드를 도는 거를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자, 다음 질문도 함께 볼게요. 초창, 예창 등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예산받고 있으면 투자 선정하실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뭐 굳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나쁘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더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대신에 저런 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서 투자자를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접촉할 시간이 좀 더 늘어난다는 거. 근데 뭐 투자에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사님께서 이 학생 창업과 관련돼서도 좀 해주고 싶은 조언, 전반적으로 오늘 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응원하고 싶으신 말 있을까요? 네, 뭐 학교나 뭐 여러 기관에서 학생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도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학생들이 멘토링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미팅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시간이 되면은 되도록이면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좀 뭔가를 받아내고 것은 먹으려고 뽑아내고. 뽑아내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학생 창업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사업 계획서만 쓰지 말고 네. 뭐라도 해봐라. 두드려 봐라. 네, 뭐라도 해봐라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소셜 프로그램 운영하고 싶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뭐 같이 소통할 창구가 필요해요. 게시판 운영 같은 거 하고 싶어 하면 그냥 진짜로 클럽 카페 같은 거 하나 여셔가지고 뭐 비슷한 학생들 같은 관심사 가지고 있는 친구들 좀 모아서 그 안에 소셜 활동 하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행 쪽에 관심이 많으면은 뭐 제가 직접 작은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열어가지고 학교 내에서 좀 팔아보기도 하고 네. 실제로도 해볼 수 있는 거를 좀 가볍게 접근해서 노력해보면은 상당히 할 게 많거든요. 너무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자근자근 좀 출발해보면서 두드려보고 나가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그죠, 해보면 그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부터 너무 대단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네. 작은 것부터라도 계속 해보면서 얻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갈까요? 팁스 주관사 입장으로 투자를 할 때 스타트업의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팁스를 노리는 팀에게 조언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팁스 사업 자체가 기술 기반 창업이어서 네. 사실 기술이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팁스를 받으려면은 개발 인력을 상당히 많이 갖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팁스 전제가 기본으로 그 투자 기관에게 투자를 받은 회사에 한해서 팁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네. 거기 때문에 네네. 1차적으로는 이 회사에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접근을 하시고 팁스 사업은 우리 이런 개발 능력을 갖추어서 이 개발을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니까 팁스까지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좀 아니 처음에 굉장히 너무 카메라 나는 울렁증이 있다고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시간 면 잘하셨어요. 알코올을 달라, 나에게 알코올 달라고 하셨던 분인데 잘하셨는데요. 네네네. 네. 사실 뭐 네. 오늘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하게 했지만 사실 네. 저희도 스타트업이고 네. 또 여러 예비 창업가님들께 잘 보여야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은 제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큰 그림 그리는 거 자신 있거든요. 큰 그림. 대화하면서 좋은 포인트들을 제가 많이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메시업 엔젤스의 최윤경 이사님과 좀 함께 해봤고요. 그리고 3회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좀 이야기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3회차는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지주 정희훈 대표님 저희가 모시고 이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그리고 K 스타트업 본선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관심
관심 가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면서 함께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온라인 리더 라이브 계속해서 방송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그날에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힘내세요.